일부 신문이 좌평행에 맞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옹호했다고 지켜세운 이른바 뉴라이트 대한교과서. 일제강점기 군사독재 시절에 잘못 알려진 역사를 바로잡겠다며 헌법 정신과 헌법적 가치에 충실한 교과서임을 자부한다는데, 후시자 교과서보다 더 어쩌면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미화하고, 왜 찬사보다는 국민을 분노케 했던 후시자 교과서에 한국판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지 뉴스가 그 내용을 살펴봅니다. 뉴라이트 대한교과서가 이번 주 서점에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 역시 우려하던 대로였습니다. 일제시대가 그렇게 나쁘기만 한 건 아니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좋은 토양이 마련된 시기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제의 대표적인 만행인 종군 위안부는 취업 사기로 묘사했습니다. 당시 한국의 젊은 여성들이 강제로 끌려간 게 아니라 큰 돈을 벌기 위해서 해외 취업, 즉 위안부에 지원했다는 겁니다. 일본의 우익보다 더 일본 편을 드는 대목도 눈에 띕니다. 남상호 기자, 재작년에 저희 뉴스 후에서 이 뉴라이트 교과서의 그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도를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역사학계와 시민단체의 반발로 일부 내용이 수정되기는 했지만 그 일제시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기조는 끝내 유지된 채 이 교과서가 출간이 됐는데요. 이 교과서를 집필한 사람 가운데 역사학자가 있긴 있습니까? 예, 집필진들은 경제학자나 정치학자 등 인문사회과학 분야 전공자들입니다. 직접 저술에 참여한 정통 역사학자들은 없었고요. 단지 뉴라이트 계열 역사학자들의 그 감수를 받았다는 정도입니다. 이 부분도 역시 논란의 불씨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 저자들이 쓴 이른바 대한교과서의 내용은 어떤지 일제시대를 서술한 3부의 내용을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교과서 78조, 일제시대를 다룬 3부의 머릿말입니다. 일제시대는 억압과 투쟁의 역사만은 아니었다. 근대 문명을 학습하고 실천함으로써 근대 국민국가를 세울 수 있는 사회적 능력이 두텁게 축적되는 시기이기도 하였다. 일본의 식민지배가 우리나라의 경제와 사회를 근대화하는 데 도움을 줬다는 이른바 식민지 근대화론이 떠오릅니다. 지배를 위해서 철도를 깔고 도로를 뚫고 항만을 건설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계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근대 문명의 일환이었고, 그것은 우리 한국 민족도 마찬가지로 주체적으로 그것을 거기에 적응하고 거기에 훈련을 받으면서 근대 인간으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던 것이죠. 이 교과서 83조. 재정은 세출이 세입을 초과하는 적자 구조였으며 총독부는 일본에서 공채를 발행하여 적자를 메웠다. 즉 모자란 돈을 조선 총독부가 일본에서 꿔다가 한반도에 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총독부 재정 수입의 3분의 1가량이 공채 수입이죠. 한국에서도 소화가 됐겠죠. 일본서 아마 더 많이 소화됐을 겁니다. 공채 상환금도 결국은 세금이라고 봐야 되니까 그 적자라는 표현이 어느 정도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네. 다른 분이 계시죠? 예, 그 자구 수준의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세비단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꾼 돈을 결국 누구의 돈으로 어떻게 갚았는지는 교과서에 없습니다.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이 전시 특별 회계를 짜면서 총독부가 엄청난 규모의 강제 수탈을 했다는 점도 나오지 않습니다. 공채를 이제 일본에서 소화를 했다고 하더라도 공채 원리금이 나갔고, 그건 조선 재정에서 일본 재정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37년 이후에는 임시군사비 특별회계로 해가지고 한 10억 엔 정도가 또 지출이 됩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만행인 종군 위안부 문제는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 본문에 겨우 3문장으로 짧게 기술 처리한 반면 오히려 종군 위안부가 일종의 취업 사기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일본인 대리업자가 위안 봉사를 시킬 한국인 여성을 모집할 목적으로 한국에 도착했다. 이 대리업자가 여인들에게 제시한 것은 큰 돈벌이, 가족의 빚 갚기, 쉬운 일, 신천지 싱가포르에서의 새로운 삶 등이었다. 이러한 꿰매에 빠져 많은 여성이 해외 취업에 지원하고 몇백 엔의 전대금을 받았다. 강제로 끌려간 게 아니라 큰 돈벌이라는 말에 속아 종군 위안부가 됐다는 겁니다. 강제로 납치돼 끌려갔다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살아있는 증언은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길에 나가는 사람 그저 큰 길에서 그저 끌려갔다는데. 양쪽에서 잡고요? 그럼 자기가 팔 하나씩 끌고 갔죠. 남자 둘이서? 그럼요. 어디 취직을 시켜주겠다 이런 말도 없었습니까, 할머니? 어디로 가는 사람이 가도 물어도 안 보는 게 뭐 취직이다 뭐요. 일본 놈들이 우리 한국 딸들 몇 살부터 끌어간 줄 압니까? 11살부터 28까지 끌어갔어요. 세상에 11살짜리가 뭐 알아서 어둠에서 이 안부가 있는데 이 안부에서 뭘 하는지 어떻게 알고 돈 벌러 가겠어요. 이 너무 억울하지 않고 뭐랍니까? 예? 자기네 가정에서 이런 일이 있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어요. 129쪽 백범 김구. 한인 애국단을 조직하여 항일 테러 활동을 시작하였다. 백범 김구 선생이 테러리스트로 규정되고 말았습니다. 무력을 동반한 항일 독립운동을 테러로 폄하해온 일본의 입장과 비슷한 시각입니다. 일본의 자료를 끌고 오면서 무고한 마치 일본인을 살해한 것처럼 이렇게 묘사를 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항일 테러 운동에 종사했다고 했습니다. 백범에 대한 좀 더 의도적인 폄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한교과서 107쪽 한글운동. 한글 보급으로 독립운동을 가름한 조선의학회가 조선총독부를 추종한 것처럼 서술했습니다. 1933년 조선어학회는 총독부가 제정한 표준에 따라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내놓았으며 이는 교과서, 신문, 성경 등의 근대적 미디어에 반영되거나 채택됨으로써 널리 정착되었다. 탄압받은 내용은 역시 조그맣게 다뤄져 있습니다. 한글학회 측은 어이없어합니다. 우리 학회가 가지고 있는 기록으로는 독자적으로 한 겁니다. 독자적으로 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총독부에 학무국이 있었지만은 그때 맞춤법 통일안 혹은 조선어 큰사전 만들 때는 전체 우리 한글학회, 조선어학회에서 주관을 해서 했고, 조선어학회 이름으로서 다 발행을 했거든요. 이런 걸 봐서도 한글학회가 상당히 독자적으로 했다는 거 입증이 됩니다. 이 정도면 일본의 후소샤 교과서와 다른 게 뭐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뉴라이트 교과서가 일본 후소샤 교과서보다 한술 더 뜨는 부분도 있습니다. 교과서 84쪽 토지조사 사업. 대부분 소유권자가 신고한 대로 소유권을 인정받았고 총독부는 농민의 주장에 근거가 있을 때는 농민의 소유지로 판정했다. 일본 우익의 후소샤 교과서는 오히려 토지조사 사업에 의해 경작지에서 쫓겨난 농민도 적지 않았다고 적었습니다. 토지 수탈이 거의 없었다고 오히려 우리 쪽에서 총독부를 옹호한 셈입니다. 조선 총독부가 적절하게 합리적으로 근거만 있으면 모두 다 토지를 나눠줬다는 식으로 조선 총독부의 정당성을 더욱더 한 발 더 나가서 입증하는 방식입니다. 일본 후소사의 위험한 교과서를 내용이 상당 부분 오히려 우리 쪽에서 보강해내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 토지조사 사업으로 소유권을 정리한 경지보다 2배나 넓은 임야의 소유권이 총독부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이 일본인에게 넘어갔다는 게 국사학계의 견해입니다. 그러나 뉴라이트 교과서는 이 임야가 누구에게 넘어갔는지는 적고 있지 않습니다. 대한교과서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이 책은 교육과 기술부의 검정을 받은 건 아니어서 당장 정식 교과서로 채택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일선 학교에서 부교재로는 얼마든지 쓸 수 있고 2011년 새 교과서에 교과서 포럼의 역사관이 적극 반영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교과서가 중고등학생들의 역사 교과서로 채택이 된다면 독립운동을 했던 그 선조들이 참 지하에서 눈을 감지 못할 것 같은데요. 네, 일제시대를 한번 헨젤과 그레텔 얘기에 빗대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마녀가 아이들을 살찌워 잡아먹기 위해서 기름진 식사를 제공했다는 게 진실인데요. 그런데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한 아이들을 재워주고 먹여줬다는 사실만 강조하면 이거는 진실을 희석하는 그런 행위가 되고 맙니다. 매일 얼마나 살쪘는지 또 잡아먹을 때가 됐는지 손목을 잡아봤다는 사실이 추가가 되어야 합니다. 뉴라이트 교과서가 실증된 사실 위주로 서술이 된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책에 실린 사실 속에서 이 진실이 희석되고 있지는 않는지 솔직하게 대답해야 할 겁니다. 이라고 봐야 되니까 그 적절한 표현이 어느 정도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네. 다른 분이 계시죠? 예. 그 자구 수준의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세비다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꾼 돈을 결국 누구의 돈으로 어떻게 갚았는지는 교과서에 없습니다.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이 전시 특별 회계를 짜면서 총독부가 엄청난 규모의 강제 수탈을 했다는 점도 나오지 않습니다. 공채를 이제 일본에서 소화를 했다고 하더라도 공채 원리금이 나갔고 그건 조선 재정에서 일본 재정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37년 이후에는 임시군사비 특별회계로 해가지고 한 15엔 정도가 또 지출이 됩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만행인 종군 위안부 문제는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 본문에 겨우 3문장으로 짧게 기술 처리한 반면 오히려 종군 위안부가 일종의 취업 사기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일본인 대리업자가 위안 봉사를 시킬 한국인 여성을 모집할 목적으로 한국에 도착했다. 이 대리업자가 여인들에게 제시한 것은 큰 돈벌이, 가족의 빚 갚기, 쉬운 일, 신천지 싱가포르에서의 새로운 삶 등이었다. 이러한 꿰매에 빠져 많은 여성이 해외 취업에 지원하고 몇백엔의 전대금을 받았다. 강제로 끌려간 게 아니라 큰 돈벌이라는 말에 속아 종군 위안부가 됐다는 겁니다. 강제로 납치돼 끌려갔다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살아있는 증언은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그게 나가는 사람 그저 큰 길에서 그저 끌려갔다는데. 양쪽 분야 전공자들입니다. 직접 저술에 참여한 정통 역사학자들은 없었고요. 단지 뉴라이트 계열 역사학자들의 그 감수를 받았다는 정도입니다. 이 부분도 역시 논란의 불씨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 저자들이 쓴 이른바 대한교과서의 내용은 어떤지 일제시대를 서술한 3부의 내용을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교과서 78쪽, 일제시대를 다룬 3부의 머릿말입니다. 일제시대는 억압과 투쟁의 역사만은 아니었다. 근대 문명을 학습하고 실천함으로써 근대 국민국가를 세울 수 있는 사회적 능력이 두텁게 축적되는 시기이기도 하였다. 일본의 식민 지배가 우리나라의 경제와 사회를 근대화하는 데 도움을 줬다는 이른바 식민지 근대화론이 떠오릅니다. 지배를 위해서 철도를 깔고 도로를 뚫고 항만을 건설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계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근대 문명의 일환이었고, 그것은 우리 한국 민족도 마찬가지로 주체적으로 그것을 거기에 적응하고 거기에 훈련을 받으면서 근대 인간으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던 것이죠. 이 교과서 83쪽. 재정은 세출이 세입을 초과하는 적자 구조였으며 총독부는 일본에서 공채를 발행하여 적자를 메웠다. 즉 모자란 돈을 조선 총독부가 일본에서 꿔다가 한반도에 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총독부 재정 수입의 3분의 1가량이 공채 수입이죠. 한국에서도 소화가 됐겠죠. 일본서 아마 더 많이 소화됐을 겁니다. 공채 상여금도 결국은 세금. 기록으로는 독자적으로 한 겁니다. 독자적으로 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총독부에 항무국이 있었지만은 그때 맞춤법 통일한 혹은 그 조선어 큰 사전 만들 때는 전체 우리 한글학회, 조선어 학회에서 주관을 해서 했고, 조선어 학회 이름으로서 다 발행을 했거든요. 이런 걸 봐서도 한글학회가 상당히 독자적으로 했다는 거 입증이 됩니다. 이 정도면 일본의 후소샤 교과서와 다른 게 뭐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뉴라이트 교과서가 일본 후소샤 교과서보다 한술 더 뜨는 부분도 있습니다. 교과서 84쪽 토지조사 사업. 대부분 소유권자가 신고한 대로 소유권을 인정받았고 총독부는 농민의 주장에 근거가 있을 때는 농민의 소유지로 판정했다. 일본 우익의 후소샤 교과서는 오히려 토지조사 사업에 의해 경작지에서 쫓겨난 농민도 적지 않았다고 적었습니다. 토지 수탈이 거의 없었다고 오히려 우리 쪽에서 총독부를 옹호한 셈입니다. 조선 총독부가 적절하게 합리적으로 근거만 있으면 모두 다 토지를 나눠줬다는 식으로 조선 총독부의 정당성을 더욱더 한 발 더 나가서 입증하는 방식입니다. 일본 후소사의 위험한 교과서를 내용이 상당 부분 오히려 우리 쪽에서 보강해내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 토지조사 사업으로 소유권을 정리한 경지보다 2배나 넓은 임야의 소유권이 총독부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이 일본인에게 넘어갔다는 게 국사학계의 견해입니다. 그러나 뉴라이트 교과서는 쪽에서 잡고요. 그럼 자기가 팔 하나씩 끌고 갔죠. 남자 둘이서 그럼요. 어디 취직을 시켜주겠다 이런 말도 없었습니까, 할머니? 어디로 가는 사람이 가도 물어도 안 보는 게 뭐 취직이다 뭐예요. 일본 놈들이 우리 한국 딸들 몇 살부터 끌어간 줄 압니까?
11살부터 28까지 끌어갔어요. 세상에 11살 딸이가 뭐 알아서 어둠에서 이 안부가 있는데 이 안부에서 뭘 하는지 어떻게 알고 돈 벌러 가겠어요. 이 너무 억울하지 않고 뭐랍니까. 예? 자기네 가정에서 이런 일이 있다 하게 되면 이렇게 하겠어요. 129쪽 백범 김구. 한인 애국단을 조직하여 항일 테러 활동을 시작하였다. 백범 김구 선생이 테러리스트로 규정되고 말았습니다. 무력을 동반한 항일 독립운동을 테러로 폄하해온 일본의 입장과 비슷한 시각입니다. 일본의 자료를 끌고 오면서 무고한 마치 일본인을 살해한 것처럼 이렇게 묘사를 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항일 테러 운동에 종사했다고 했습니다. 백범에 대한 더 의도적인 폄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한교과서 107쪽 한글운동. 한글 보급으로 독립운동을 가름한 조선의학회가 조선총독부를 추종한 것처럼 서술했습니다. 1933년 조선어학회는 총독부가 제정한 표준에 따라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내놓았으며, 이는 교과서, 신문, 성경 등의 근대적 미디어에 반영되거나 채택됨으로써 널리 정착되었다. 탄압받은 내용은 역시 조그맣게 다뤄져 있습니다. 한글학회 측은 어이없어합니다. 우리 학회가 가지고 있는 일부 신문이 좌평행에 맞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옹호했다고 지켜세운 이른바 뉴라이터 대한교과서. 일제강점기 군사 독재 시절에 잘못 알려진 역사를 바로잡겠다며 헌법 정신과 헌법적 가치에 충실한 교과서임을 자부한다는데, 후시사 교과서보다 더 어쩌면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미화하고, 왜 찬사보다는 국민을 분노케 했던 후쇼시아 교과서에 한국판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지 뉴스가 그 내용을 살펴봅니다. 뉴라이트 대한교과서가 이번 주 서점에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 역시 우려하던 대로였습니다. 일제시대가 그렇게 나쁘기만 한 건 아니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좋은 토양이 마련된 시기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제의 대표적인 만행인 종군 위안부는 취업 사기로 묘사했습니다. 당시 한국의 젊은 여성들이 강제로 끌려간 게 아니라 큰 돈을 벌기 위해서 해외 취업, 즉 위안부에 지원했다는 겁니다. 일본의 우익보다 더 일본 편을 드는 대목도 눈에 띕니다. 남상호 기자, 예. 재작년에 저희 뉴스 후에서 이 뉴라이트 교과서의 그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도를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역사학계와 시민단체의 반발로 일부 내용이 수정되기는 했지만 그 일제시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기조는 끝내 유지된 채 이 교과서가 출간이 됐는데요. 예. 이 교과서를 집필한 사람 가운데 역사학자가 있긴 있습니까? 예, 집필진들은 경제학자나 정치학자 등 인문사회과학 감수를 받았다는 정도입니다. 이 부분도 역시 논란의 불씨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 저자들이 쓴 이른바 대한교과서의 내용은 어떤지 일제시대를 서술한 3부의 내용을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교과서 78쪽, 일제시대를 다룬 3부의 머릿말입니다. 일제시대는 억압과 투쟁의 역사만은 아니었다. 근대 문명을 학습하고 실천함으로써 근대 국민국가를 세울 수 있는 사회적 능력이 두텁게 축적되는 시기이기도 하였다. 일본의 식민지배가 우리나라의 경제와 사회를 근대화하는 데 도움을 줬다는 이른바 식민지 근대화론이 떠오릅니다. 지배를 위해서 철도를 깔고 도로를 뚫고 항만을 건설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계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근대 문명의 일환이었고, 그것은 우리 한국 민족도 마찬가지로 주체적으로 그것을 거기에 적응하고 거기에 훈련을 받으면서 근대 인간으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던 것이죠. 이 교과서 83쪽. 재정은 세출이 세입을 초과하는 적자 구조였으며, 총독부는 일본에서 공채를 발행하여 적자를 메웠다. 즉 모자란 돈을 조선 총독부가 일본에서 꿔다가 한반도에 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총독부 재정 수입의 3분의 1가량이 공채 수입이죠. 한국에서도 소화가 됐겠죠. 일본서 아마 더 많이 소화됐을 겁니다. 공채 상환금도 결국은 세금이라고 봐야 되니까, 그 적자라는 표현이 어느 정도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네. 다른 분이 계시죠. 예, 그 자구 수준의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세비단을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일부 신문이 좌평행에 맞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옹호했다고 지켜세운 이른바 뉴라이트 대한교과서. 일제강점기 군사 독재 시절에 잘못 알려진 역사를 바로잡겠다며 헌법 정신과 헌법적 가치에 충실한 교과서임을 자부한다는데, 후시사 교과서보다 더 어쩌면 일본의 심지 지배를 미화하고 왜 찬사보다는 국민을 분노케 했던 후쇼샤 교과서에 한국판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지 뉴스가 그 내용을 살펴봅니다. 뉴라이트 대한교과서가 이번 주 서점에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 역시 우려하던 대로였습니다. 일제시대가 그렇게 나쁘기만 한 건 아니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좋은 토양이 마련된 시기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제의 대표적인 만행인 종군 위안부는 취업 사기로 묘사했습니다. 당시 한국의 젊은 여성들이 강제로 끌려간 게 아니라 큰 돈을 벌기 위해서 해외 취업, 즉 위안부에 지원했다는 겁니다. 일본의 우익보다 더 일본 편을 드는 대목도 눈에 띕니다. 남상호 기자, 재작년에 저희 뉴스 후에서 이 뉴라이트 교과서의 그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도를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역사학계와 시민단체의 반발로 일부 내용이 수정되기는 했지만 그 일제시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기조는 끝내 유지된 채 이 교과서가 출간이 됐는데요. 이 교과서를 집필한 사람 가운데 역사학자가 있긴 있습니까? 예, 집필진들은 경제학자나 정치학자 등 인문사회과학 분야 전공자들입니다. 직접 저술에 참여한 정통 역사학자들은 없었고요. 단지 뉴라이트 계열 역사학자들의 나쁜 돈을 결국 누구의 돈으로 어떻게 갚았는지는 교과서에 없습니다.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이 전시 특별 회계를 짜면서 총독부가 엄청난 규모의 강제 수탈을 했다는 점도 나오지 않습니다. 공채를 이제 일본에서 소화를 했다고 하더라도 공채 원리금이 나갔고, 그건 조선 재정에서 일본 재정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37년 이후에는 임시군사비 특별회계로 해가지고 한 10억 엔 정도가 또 지출이 됩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만행인 종군 위안부 문제는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 본문에 겨우 3문장으로 짧게 기술 처리한 반면 오히려 종군 위안부가 일종의 취업 사기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일본인 대리업자가 위안 봉사를 시킬 한국인 여성을 모집할 목적으로 한국에 도착했다.